네, 오늘 오후 경남 거제에서 통근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네, 경남 거제에서 정원을 초과해 근로자를 태운 조선소 통근버스가 도로 5m 아래로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6시쯤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모래실마을 앞 도로에서 대우조선해양 통근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5m 아래 마을 도로로 굴러떨어진 후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대우조선 사내협력사 직원 45살 김모 씨가 숨지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상처가 심해 부산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직원 2명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산과 거제 시내 병원으로 이송한 부상자를 파악한 결과 61명에 이르러 사망자까지 포함해 60명 이상이 사고버스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버스가 45인승이지만 입석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우조선 측은 그러나 정원을 준수해 통근버스를 탑승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업체 등을 상대로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탑승 정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앞서가던 차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추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핸들을 꺾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버스가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에 있던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소 직원 4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빗길에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살펴보니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잠금 장치가 아예 없는 좌석도 있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출입문과 옆문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창원시 태백동의 한 국도에서 조선소로 출근하는 직원 43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옹벽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비 오고 하니까 이제 탑승객이 많다 보니까 성애하기 가지고 성애 땅다고 좀 미리 하시다가 사고가 난 버스 좌석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안전띠가 잠긴 채 좌석과 등받이 틈새에 처박혀 있고 일부 좌석엔 이렇게 안전띠를 잠그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버스는 45인승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직원들을 태운 채 30여 킬로미터를 오갔습니다. 안전벨트가 없어서 착용이 불가했고요. 뭔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타다 보면 그냥 타게 됩니다. 지난 7월에도 거제시 한 국도에서 조선소 통근버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직원 상당수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정원보다 14명을 더 태워 사고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탑승객 등 17명이 다쳤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출근길 교차로 통근버스가 좌회전합니다. 그런데 90도를 꺾고 똑바로 가야 하는 버스가 더 크게 돌아 90도를 더 꺾으면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더니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합니다. 상가 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로수도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13명, 승용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한 1m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운전석 쪽은 거의 차량이 함몰된 상태, 저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버스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좌회전하는데 운전대가 잠겨 돌아가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좌회전하다가 핸들이 잠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 그 차량 상태도 한번 봐야 되고. 사고 당시 상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사람도 없어 다행히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던 통근버스가 전복돼 30명이 넘는 승객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2대가 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건데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도로 옆 수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내식 담당 업체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통근버스인데 앞서 달리던 차량들과 뒤엉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통근버스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차로에서 달리던 산타페 차량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는 버스를 발견하자 급하게 2차로로 움직였고 이 때문에 당시 2차로에서 달리던 그랜저 차량도 1차로로 이동했다가 뒤에서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격히 틀어 3차로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통근버스 옆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통근버스는 결국 우측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서 30m가량 떨어진 수로로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1살 이모 씨 등 36명과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방금 들어온 화면인데요. 버스가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 네, 예. 지금 보고 계시듯이 왼쪽으로 뒤집혔죠. 예, 지금 오늘 창원에서 난 버스 사고의 최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버스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 버스가 지금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뒤로 힘없이 휩쓸려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제보자가 참혹한 모습입니다. 예, 지금 주변에 목격자분들이 계시고요. 71번 시내버스였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지금 앞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가야 하는데 물살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금 뒤로 힘없이 휩쓸려 갔고 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네, 진동면 사동리에서 71번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진 화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얼핏 보기에도 물살이 굉장히 지금 거세고요. 또 네. 도로에 이미 물이 많이 들어차 있는데 지금 이 버스가 버스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예, 지금 진동 면사무소에서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5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오늘 하루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창원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시내버스가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승객 대여섯 명은 현재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버스 한 대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50여 미터를 떠내려가던 버스는 다리 난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넘어집니다.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시내버스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버스 안으로 내려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경남 창원 진동면의 한 농로를 달리던 71번 시내버스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50m가량을 떠내려갔습니다. 시간당 100mm가량의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자 버스가 농로로 들어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1분 1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밀리면서 사진 찍을 틈도 없었어요. 바로 빠졌어요. 이 사고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차량 내부의 수색을 마쳤지만 추가로 인명은 발견되지 않아 운전기사를 포함한 탑승객들이 모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버스 기사도 실종이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색을 진행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크레인을 동원해 버스를 인양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새해 첫날부터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습니다. 새해 첫날 제주도에서 싱가포르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건 오전 11시 20분쯤. 사고 이후 지나가던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진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속버스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전 9시 43분쯤 호남고속도로 곡성 나들목 인근에서는 고속버스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42살 고모 씨가 숨지고 승객 등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안개 때문에 서행하는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 1시 20분쯤 경남 고성에서는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에서는 47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운행 도중 불이 붙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새 해돋이를 보러 가던 차량이 몰리며 도로는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최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앞서가던 화물차가 떨어뜨린 매트리스를 피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렇게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이 대형 사고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쭉 뻗은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 앞쪽에 멈춰선 관광버스를 들이받고 그 뒤를 또 다른 버스 한 대가 덮칩니다. 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해 승객 1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다친 사고. 앞서가던 화물차가 떨어뜨린 침대 매트리스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에서 날아온 적재물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200여 건, 72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습니다. 일반 운전자 절반 이상이 적재물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한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운전자가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발생하지만 적재물 고정 방법을 교육받은 화물차 운전자는 10명 가운데 3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아 단속된 적이 있는 화물차 운전자는 18%에 불과해 경찰 단속 역시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덤프트럭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25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갑작스러운 비보호 좌회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효섭 PD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오던 25톤 트럭이 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집니다. 덤프트럭은 그대로 맞은편에 있던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를 덮칩니다. 원주 교차로에서 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애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65살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라 그대로 갔다고 말했다며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심야 시간 빈집과 상가에 10차례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용 절단기로 방범 창살 등을 뜯어내 안으로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나중에 보석 감별기로 진품만 골라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예, 최근 버스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버스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여서 사상자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버스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는 도로 위에 레이서로 내몰린 시민의 발 시내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광역버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고 승객들은 휘청하며 쓰러집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배차 지정 시간과의 간격에서 더 많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달 8일 이번엔 좌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기 좌회전하기 전에 전기선역에서 일시 전기 또는 시행을 해가지고 오는 차 보이는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서 속도도 안 낮추고 바로 좌회전을 끄는 거야.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버스기사는 전방을 보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부딪히자 깜짝 놀랍니다. 동료 기사들은 사고가 난 버스 노선의 배차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버스 사고들은 대부분 기사들의 신호 위반이나 운전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달릴 수 없냐는 식으로 전화를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차도 막히고 해서 설명을 한데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오라. 다음 배차를 해야 되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호가 다소 좀 한번 걸리면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니까 이 신호는 무조건 빠져나가야 된다. 배차 시간이 불합리하다고 회사에 따져도 돌아오는 건 욕설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버스 배차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게 짜여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의 한 버스 기점에서 버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신호 위반에 무리한 뛰어들기까지 버스를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버스가 취재진 차량보다 빨리 노선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택시는 40분 걸리는 건데 버스는 네가 30분 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빨간 신호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 눈엔 다 파란 신호예요. 버스 회사들이 배차 시간을 무리하게 잡는 건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금이 이제 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작은 기사들은 따로 불러서 왜 수익금이 작으냐고 질타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정작 승객들의 편의는 뒷전입니다. 정류소에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안 탈 것이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손을 안 흔들다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안 탄다고 판정하고 기사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버스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배차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노선 소유권을 민간 버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서 1년에 한 3,000원 원씩 지원도 해주면서 노선권은 사유재산이 됐거든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을 줄여서 빨리 돌리는 게 사고가 나서 폐차될 정도로 차가 찌그러졌다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가야겠죠. 부산의 한 유치원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던 길에 이 정도의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체험 수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부산 모 유치원 원생을 태운 버스들이 차례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합니다.
체험학습장을 가다 길을 잘못 든 탓인데 맨 뒤에 있던 버스가 뒤따르던 트레일러에 들이받칩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 버스는 앞에 있던 다른 일행버스까지 추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 2대에는 5살과 6살 유아 6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사고는 컸습니다. 교사 6명이 응급실로 후송됐고 버스는 폐차해야 할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갓길 그 바닥에 앉아갖고 구토 증상을 보이고요. 119 구급대가 이 정도 상태이면 일단은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사고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생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놀란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켜봤는데 밥 먹으면 토하고 밥 먹으면 토한다고 지금. 유치원 측은 아이들의 외상이 크지 않아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이 오시다가 혹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되어서 즉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 방문 등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에서 빗길에 어린이 20여 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린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더니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대다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스가 넘어져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5에서 6세 유치원생 21명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터널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으며 의젓하게 기다립니다. 어린이 2명이 귀와 이마에 찰과상을 입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버스로 들어가 어린이들을 배수구 위로 대피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터널의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남태운이 몰고 온 비바람에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터널 출구 지점에서도 트럭과 승용차 등 6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인데 이 중엔 임신 36주차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통학버스를 탄 4살 어린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이나 차 안에 방치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는 열사병 증세를 보였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진혜숙 PD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 A군이 발견된 것은 29일 오후 4시 30분쯤. 운전기사가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8시간 동안 버스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A군은 체온이 40도를 넘는 열사병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3도, 밀폐된 버스 안 내부 온도는 70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른도 10분 이상 견디기 어려운 살인적 더위에 4살 아이가 8시간이나 방치된 겁니다. 기사 아저씨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서 세차를 하고 왔다는데 애기가 있는 걸 몰랐다는 발견을 못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당시 통학버스에는 인솔교사까지 동승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A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차량 내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경남의 한 어린이집 통합용 승합차 안에서 5살 남자아이가 7시간 동안 갇혀있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일 광주에서는 6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2시간 동안 방치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이나 방치됐던 어린이는 유치원에 도착하기 직전 차량에 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살 배기 아이의 어머니는 어른들이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며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통학버스에 탄 4살 A군이 버스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9일 오후 4시 40분쯤. 유치원과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사는 A군은 유치원 도착 직전에 버스에 탔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다른 원생 8명만 하차시킨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애가 겁이 많아서 혼자 있거나 올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는 진짜로 저희는 상상이 안 가요. 운행 종료 후 차 안을 맨 뒷좌석까지 확인하도록 한 통학안전수칙을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일부 희망자만 나오는 방학 중 돌봄교실의 출석 확인마저 소홀히 하면서 A군은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8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1호부터 3번째 달에 탔는데 기사님이 발견한 거는 기사님 운전기사 좌석 있잖아요. 운전좌석 그 2번째 달에서 발견을 했대요. 확인을 못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고 하루 동안 무더운 차 안에서 방치했다는 거는 더더욱. 경찰은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사건 일부 피의자들의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해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 어린이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예, 광주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은 불볕더위 속 통학버스에 4살 어린이를 갇히게 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피의자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솔교사 28살 정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모 씨입니다. 어린이의 상태가 위중하고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원 점검이나 차량 내부를 확인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유치원 원장 52살 박모 씨와 주임교사 34살 이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이어 어제도 유치원 원장과 인솔교사, 운전기사를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아이들이 하차한 다음 통학버스 좌석 맨 뒤까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출석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조사에서 과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운전기사는 차량 외부 세차까지 했지만 썬팅이 짙게 돼 있어서 피해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해 4살 어린이와 함께 버스에 탔던 원생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고를 당한 아이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죠? 예, 사고가 난 어린이는 이 닷새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어린이가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돼 생긴 이 탈수 증세로 장기 곳곳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소 부족으로 이 뇌 손상까지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진이 병원에 직접 가서 피해 어린이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요.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 통학버스 안에서 발견된 아이 가방 안에서 뚜껑이 열린 빈 물통과 물통을 쌌던 비닐봉지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7시간 넘도록 극심한 갈증과 고통에 이 봉지를 찢고 빈 물통을 열어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것이라며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 속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4살 어린이가 빨리 깨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기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인호입니다.